일단은 여기에다가 내 상품을 선전하는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생뚱맞게 글만 적고 거기다 URL을 연결하지는 않고 나중에는 보면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시면서 홍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위쪽에 플러스 누르셔서 새 탭을 여시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 스토어로 잠깐 가볼까요? 저는 제 테스트 스마트 스토어로 왔고요. 여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를 링크를 복사해 올게요. 예를 들어 저는 가벼운 워킹화를 선전하고 싶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갈 필요도 없구나.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공유예요. 기타 보내기 펼치기의 URL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몰이에요. 그쵸? 여기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실 거잖아요. 해당 상품을 들어가셔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표시 있는 거 요거 눌러서 URL 복사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 위쪽에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복사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자, 그럼 URL을 복사하셨다면 이제 다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를 클릭해서 적을게요. 핸드폰에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봤어요. 그래서 171페이지에 있는 글을 좀 적을 건데요. 다르게 문구를 바꿔서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전체 공개 완료해 주시고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뭐 대충 적었어요. 이렇게 하고 뭐 대충 제가 이런 식으로 적고 조금 더 이쁘게 꾸미려면 이모지를 이용해서 이쁘게 꾸며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모지가 뭐 꽃 모양 이런 걸 넣어볼까요?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본인이 뭐 넣고 싶으신 걸 넣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요 본마들이 뒤에다가 제가 링크를 집어넣을 건데요.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럼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붙여지면서 여기 링크가 걸려진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게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버튼 추가할 거냐 이건데 메시지 보내기 버튼 추가 안 할 거면 나중에 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게시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을 하고 디자인을 1:1 사이즈로 만들게요. 아니면 페이스북 사이즈에 가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사이즈들이 있기는 해요. 뉴스피드가 어차피 1:1이죠? 여기서 이 워킹화의 사진을 내가 가져다가 쓸 거라면 이거를 윈도우와 쉬프트 S를 눌러서 따올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미리 캠퍼스에 컨트롤 V로 붙이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꾸며서 만드셔도 되니까. 물론 이럴 때 좋은 점은 카드 뉴스는요.
요렇게 생겼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그 페이스북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페이지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카드 뉴스를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예라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왜 안 뜨니? 지금 광고 만들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페이스북 상품 공유. 이게 바로 안 뜨네. 상품 하나로 선택. 네,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일종의 카드 뉴스예요. 그래서 보면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글씨 있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설명들 적혀 있는 이런 게 카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얘네의 어떤 상품을 파는 것들을 올리거든요. 꼭 보면 찾을 때 안 보여요. 그죠? 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카드 뉴스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네 상품에 대한 카드 뉴스를 원했는데 아직 안 보여서 좀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나의 스마트 스토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상품 앞에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 다 이속 거고. 이렇게 없지 않는데 참 찾기가 이번엔 좀 힘드네요. 참. 참. 이런 디자인들을 다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제품에 대한 카드 뉴스거든요. 지금 하필 없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한 장, 그 다음 장 한 장, 다음 장 한 장, 다음 장 한 장. 이렇게 1대1 이미지 있죠? 예. 이걸로 이렇게 여러 장을 올려서 만든 게 카드 뉴스예요. 그래서 이 짧은 카드 안에 간단한 설명들을 이렇게 적어서 만드는 거예요. 요런 것도 보면은 홈플러스 실상황 해가지고 이때 이제 사진이랑 어떤 거 이제 세일 품목이랑 이런 거를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짧게. 요런 게 원래는 카드 뉴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원래는 얘네가 제품 홍보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하지 않고 센스 있는 자취 선물 추천해서 이런 거 침실에 이런 거 두면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이거를 사러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요. 그런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꾸밀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쟁여놓으면 좋을 뭐 자칫 꿀템 베스트 해가지고 노니까 아무래도 자취생한테 선물을 해줘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끌어오는 게 원래는 카드뉴스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카드뉴스를 직접 만들기가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요소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뭐 테두리를 집어넣는다든지 여기다 사진을 넣는다든지 글을 넣는다든지 해서 모양을 꾸미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꾸몄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카드 뉴스로 해서 저기 페이지 같은 데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카드 뉴스도 제작을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일단 두께랑 외곽선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상품을 집어넣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상품을 아까처럼 잘라서 넣으면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프레임에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얘를 프레임을 배치를 해주시고 프레임 자체가 도형보다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이렇게 해서 두시면 이렇게 프레임에다 사진을 넣어서 꾸며서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적는 거죠. 뭐 카드뉴스 치곤 좀 너무 투박하긴 하겠지만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할 거고 가격대를 여기 밑에다가 놓을 거니까 이렇게 겹치게 놓는다든지 디자인해서 얘가 가격이 얼마였냐면 2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두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면 되잖아요. 아까 만약에 여기 워킹화를 죄송해요. 윈도우랑 쉬프트 S를 해서 캡처를 땄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집어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꾸 컨트롤 V를 누른다네. 컨트롤 C를 눌러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만드시는 게 일종의 하나하나의 카드 뉴스 같은 거예요. 좀 재미없게 만들긴 했지만요, 지금. 그리고 이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거면 복사를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설명을 적는다라든지 다른 사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운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4장을 넣게 되면 아까처럼 4장 이상을 넣었을 때 카드 뉴스가 4컷이 그렇게 창문처럼 배치가 돼서 들어가지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 만든 이유 자체는 링크를 연결했을 때 저같이 사진이 떠야 되는데 사진이 안 뜨고 엉뚱한 사진이 뜨거나 아니면은 지금 안 뜨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정리할 사진 한 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카드 뉴스를 만들면 더 좋지만 시간상 이렇게 할게요. 해서 저희가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에 썼나요? 여기다가 대충 png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거 쓰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다가 뭐 내용 적고 뭐 이모지를 이용해서 기호 중에서
좌표 기호 같은 거 넣어서 요거도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 원래 이제 비틀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주소를 비틀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링크 주소를 크리에이트로 링크를 만들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비틀리에다 집어넣고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이게 짧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얘를 카피해서 여기 좌표에다가 원래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는 그림을 그냥 넣을 건데요. 여기 사진 동영상에서 사진 추가, 아까 전에 저장한 제 이름 폴더에 있는 아까 대충 이제 편집해서 만든 이미지 있었죠? 요걸 선택해서 열기에서 두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아니면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넣어도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시면은 이것도 깔끔하고 예쁘게 보일 거예요. 굳이 저렇게 링크를 넣었을 때 요 주소가 안 나와, 요게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눌러서는 이렇게 운동화를 보는 거고, 여기 있는 좌표 보러 가기를 누르면은 실제 몰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지금 만약에 링크가 이렇게 뜨지 않으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넣어도 되지만 편집된 동영상이 있으면 그런 동영상을 넣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이요. 네, 계속 이렇게 저장 중이라고 뜬다고요? 올라. 자, 여기 게시물 만들기를 눌렀을 때요. 여기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물을 예약을 걸어서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플래너가 있고 일정에 따라 만들기를 눌러서 게시물이나 스토리 릴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시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게시할 위치는 우리가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지만 인스타 계정도 연결해서 동시에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만 올릴게요. 그리고 미디어에 사진 추가를 해서 내가 만든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아까 대충 만든 게 요거였으니까. 사진은 10장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상세 정보에 해서 넣고 아까 비틀리에 줄여놨던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수트 창에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좌표까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예약 옵션에 지금 게시와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가 만약 30일 날 몇 시에 뜨게끔 하겠다.
해서 전체 공개를 하겠다 해서 예약을 하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일정이 예약이 걸리고요. 그때 이제 이 게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시물 자체를 예약을 걸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물 예약하기 기능 설명드렸고요. 이따가는 페이지 광고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에서 어떤 게시글을 홍보하시거나 페이지 자체를 홍보하시거나 페이지랑 상관없는 다른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페이지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기능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 받고 페이지 광고로 넘어갈게요. 예약글까지 보셨으면 세 번째로 볼 거는 페이지의 광고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 계정에선 광고를 할 수 없지만 페이지에서는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플래너에서 광고는 여기 보시면 광고라는 부분을 눌러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페이지 안에서 광고는 요 옆에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고 바로 보일 거예요. 요걸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광고 센터와 광고 만들기는 광고를 만드는 곳이 이제 광고 만들기인 거고 광고를 관리하는 곳이 광고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광고 만들기를 눌러보시면은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와집니다. 어디요? 자, 여기서 새 광고 만들기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 광고를 만드는 창이에요. 해서 이 광고는 되게 다양한데요. 내가 만든 페이지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페이지 안에 게시글 하나를 선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지랑 상관없이 내가 다른 걸 선전하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볼 건데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변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문의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 메시지 수 늘리기 등의 다양한 이런 결과가 있죠.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또는 내 페이지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내 페이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게끔 만들겠다. 이때는 페이지 좋아요 늘리기 홍보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광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키우려는 목표라기보다는 페이지에다 광고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가 맞겠죠. 또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 학원이 새로 차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센터를 차렸는데 그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잠재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잠재 고객 늘리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비 지원 과정에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상담 인원을 받을 때 이런 잠재 고객 늘리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잠재 고객 늘리기라는 목표로 광고가 간 거를 사람들이 눌렀을 때는 자기 어떤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고요. 거기로 이제 홍보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잠재 고객 늘리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미리 캔버스로 만든 어떤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를 눌러서 URL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저는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선택하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어떻게 구성하시겠어요? 래 나오는데 여기에 이 설명글이 페이지의 설명글이 일단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이니까 뭐 정신하나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거요? 인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처음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좋은 방법. 방법도
모르겠어요. 자, 인식이 어려우면.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다 네. 지금 저희는 처음이라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설명에 선생님 저는 그린 인테리어라고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페이지에 설명 적은 게 그죠? 쫓아 들어오는 거니까 수정하셔야 되겠죠. 아, 네. 10대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50대 하면 10대 이거 있었나? 우리 10대? 요즘 10대들은 다 하잖아요. 아니 우리 때 이걸 가르쳤어야지. 그때 했으면 지금 이 사람아 공부세 시대가 됐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미국 유학생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세계 다 판다. 어? 미국 유학하고 온 학생들은 세계 자유상품을 다 판대. 네, 맞아요. 실제 지금 오전반 같은 경우도요. 뭐랄까, 외국인들이 둘이 와가지고 학원에서 오픈마켓 과정, 쇼핑몰 과정 하면서 자기 그 나라의 상품을 팔 계획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유학 왔다가 거기서 이제 뭘 차려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오파하면 네? 지네가 상품하고 네네. 분별하고 언어가 통하니까 그쵸, 그쵸. 거기서 주문해도 이거 네, 맞아요. 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지 딜러죠. 그냥. 그렇죠.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뭐 할 게 많지. 근데 우리는 외국 가서 해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상품 안 사. 너무 비싸지. 선생님 근데 네, 그 문구 네, 그 안에 설명 쓸 때요. 네. 빨간 줄이 나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특별히 뭐 틀렸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홍보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오겠죠, 자료를. 그럼 학원 홈페이지 쪽으로 가서 이 국비 지원 과정이란 데로 가서 예를 들어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주소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배기 싫으니까 비틀리를 이용해서 링크를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URL 단축 URL 주소가 만들어지고 카피를 해서 아까 여기 광고에다가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주소가 바뀌어서 들어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사진이 우리 프로필 그 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 대신에 미디어를 내가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이쁘게 디자인한 게 있으면 여기 미디어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현재 디자인한 게 딱히 없고 만약에 저 디자인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아마 과정 일정표 정도를 올리겠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일정표를 업로드해서 넣고 얘를 선택을 해서 올리게 되면 하나 선택된 게 있네. 요거 빼고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지겠죠? 이 홍보가 그 친구들이 내 친구랑 상관없어요. 추가된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추가된 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려고 페이지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무단이라기보다는 예, 타겟에 맞춰서 가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설정하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저는 뭐 서울에 거주하는 그럼 나이대가 연령이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우고자 하는 저희 과정을 좀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에 맞는 거. 사실 요것도 사실은 너무 광대하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제가 홍보를 할 때는 과정 하나하나만 하겠죠. 예를 들어 컨기초 자문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또는 나이대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SNS를 잘 안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대략 한 3, 40대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 그 3, 40대에게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은 어떤 뭐 해가지고 홍보를 만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커말 2급이나 1급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취업의 필수 자격증, 커말 뭐 개설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올리겠죠. 원래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상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올려봤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다 이렇게 올린 게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구성이 돼서 상대방들한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미리 캔버스로 예쁘게 제작해서 넣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 제목이 현재는 페이지 이름인 한일몰2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한일몰2랑 상관이 없죠. 그럼 요거 제목을 한일컴퓨터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비지원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게 되면 이 미리 보기에 요 제목이 국비지원 컴퓨터학원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미리 보기가 빨리 안 뜨네. 이거는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인 거야 그거가? 뭐 내가 돈을 어디까지 드리냐에 대한 범위지 않을까요? 그럼 아까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모두. 맞아요. 대한민국도 되고 다른 나라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국비지원 컴퓨터학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소가 다르다라는 건데 URL을 여기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비틀리로 줄여놓은 URL 이거를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쇼핑하기나 뭐 이런 핸드온 유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여기 일정표를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레이블은 아마 지금 쇼핑하기보다는 더 알아보기라든지 아니면은 문의하기와 같은 걸로 바꿔놓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광고가 뉴스피드에 도달했을 때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올리면 사실 안 되고 요거보다는 보통은 이제 글보단 그림이 좀 많은 거. 보통 글은 그림의 한 20% 안쪽으로 들어가게 글을 만들거든요. 해가지고 요런 느낌보다는 아마 뭐 부모님과 이제 학생이 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넣어서 올릴 것 같아요. 요런 거보단 내가 만든 게 제가 마땅히는 없을 거라서 저걸 넣긴 했는데 예를 들어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컨텐츠들로 얘기하자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몇 개 안 들어있는 거 요런 게 차라리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저렇게 글이 많은 거는 사실 모바일로 보잖아요. PC로 보는 것보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글이 많지 않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넣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는 요렇게. 그럼 아까보다 이게 확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누르면은 그 일정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광고할 때 그 일정표가 바로 뜨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눈에 확 띌 만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요. 물론 광고랑 이어지는 내용으로 넣겠죠. 지금은 그냥 제가 이걸 만들 시간이 없어서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타겟에서는 나이대가 뭐 여성한테 보내겠다면 여성, 아니면 전체로 하려면 전체, 그리고 연령층이 몇 살부터 몇 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에게만 보내겠다면은 뭐 30에서 35세 사이에만 해서 위치는 여기다가 서울의 반경 몇 미터 거리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핀 설정을 직접 찍어서 내가 원하는 핀을 찍어서 그 위치에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세 타겟을 하는데 관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취업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져보고 그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도 될 거고요. 아니면 뭐 타겟팅 자체가 좀 애매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학력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졸업한 학생들이면 취업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연애 상태가 뭐 결혼 상태가 어떤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어떤 업종이 있다든지, 뭐 직업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세적인 어떤 타겟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대학 졸업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예상 타겟 규모는 2만에서 2만 4천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타겟 저장하면 이렇게 타겟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찍은 이 위치에서 5km 반경에 있는 연령은 30에서 35세 정도 되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저의 광고가 도달이 돼서 가겠죠. 누구누구한테 갔는지는 몰라요. 네. 그러고 나서 기간하고 예산을 설정을 해요. 내가 뭐 7일 동안 할 건데 종료 날짜는 언제까지 해가지고 광고를 할 거고, 일일 예산은 내가 하루에 얼마씩 들여서 할 것인지,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거고, 예산을 적게 들일수록 좀 더 적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내 예산에 따라서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출위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에 다 올릴 수 있지만 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만 올리겠다면 메신저는 끄셔도 돼요. 그러면 실제 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는 게 페이스북에서도 뜨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뜨게 돼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유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픽셀은 지금 일단 안 넣을 거고, 결제 수단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것들이 결제 수단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카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 카드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대충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검수 시간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엉뚱한 이상한 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페이스북에서 간단하게 검수를 거친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도달이 이 일정에 따라서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비를 우리가 먼저 여기다가 입력해 놓은 카드에서 광고비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페이스북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고, 광고를 했다고 바로바로 좀 뭐랄까 반응이 뜨거우면 좋은데, 그러려면 컨텐츠도 좀 많이 예, 고민을 하셔야 될 테고요. 예, 생각 외로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센스 있게 막 그렇게 적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에서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사람들에게 한 번 보인다고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3번,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알게 모르게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철 타실 때 많이 보는 노란색 광고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사실 거기를 뭐야 저기 뭐 하는데요 이러고 넘어갔었겠지만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그 광고판을 보았을 때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아 여기가 아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마 인지도도 지금 많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광고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볼게요. 아마도 아실 거예요. 어떤 뭐 수험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보면요. 마케팅에서 광고라고 한다는 건 바로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러면 광고를 돌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도달이 됐는데 몇 명이서 눌러서 보았느냐 이거를 보시고 그에 이제 맞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픽셀까지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픽셀이라는 게 뭐냐면 광고 성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내가 만약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쇼핑몰의 URL에다가 픽셀 코드를 심어놔요. 그러면은 실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들어온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광고를 할 때 그 실제 이제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은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또 다른 버전의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광고하기보다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광고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점점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서너 번 광고하다 보면 그 중에서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 광고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효과를 얻는다. 진짜 꿈 같은 얘기고요. 사실은 몇 번 그렇게 진행이 돼야 아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좀 들어요, 사실.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광고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광고가 나가요. 그리고 광고가 나가는 것을 보는 곳이 아까 전에 메타 비즈니스 수트의 광고 관리자예요. 아까 저희 이 스토어 자체에서도 보였었죠? 잠깐만요. 선생님 광고 해보셨어요? 네, 한일 여기 학원? 네, 했죠? 선생님, 근데 효과가 좋진 않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실제 당근마켓 같은 데도 광고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당근마켓이야? 중고 그 파는데. 예, 지역구잖아요. 좋을 것 같죠?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뭘 준다든지 뭔가에 확 끌리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과정 모집해요 라는 것만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냐면 단골이 많을수록 일단은 내가 소식을 올렸을 때 그걸 도달해서 받는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요.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서 있었던 그냥 일들 있죠. 어떤 조금 그래도 이런 것도 하네 라는 일들 요런 것들을 게시 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돈 들어요. 돈은 드는데 바로 수익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관심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소식을 다음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식을 올렸을 때 그 관심 고객들이 그 소식들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게 광고예요. 그래서 바로 실력이 나오고 바로 이게 효과를 보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혹시 그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저 컴퓨터가 네. 자꾸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룹은 서로 어떤 관심사를 소통하는 어떤 네이버에는 일단 밴드나 카페와 같은 게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룹 한 군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테스트 그룹이에요. 제 몰이고요. 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셔서 그룹 만들기 말고 잠깐만요. 저로 다시 로그인해서 비즈니스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개인? 일단 제가 개인 몰에서
요거를 잠깐 들어갔는데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연습용 그룹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여기 가입해서 글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찾으실 때는 그냥 검색창에다 치시면 돼요.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은 제 그룹이 뜰 텐데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활성화된 그룹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안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야말로 저희 테스트 그룹이라 했잖아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www.facebook.com/groups/snsjoa snsjoa 이렇게 적으시면은 제 그룹을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바로 그냥 가입하기만 누르면 가입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연습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쓰시는 연습장.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여기 검색창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마 제 그룹이 보이겠죠? 여기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페이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네. 그 광고 문구 만들었던 거는 어떻게 저장하고 나가요? 네, 저장하고 나간 거 아니고 그냥 나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광고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네, 광고를 하실 거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어차피 그 신용카드 정보도 넣으시고 해야지 이제 광고 홍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나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다음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문하는 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게 아니고요. 페이지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페이지. 네, 그냥 우리 페이지, 현재 페이지. 그리고 여기 검색을 하는 요 검색창에다가 아까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이렇게 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그룹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룹을 가입을 해주세요. 혹시 그래도 못 찾으신 분은 그냥 www.facebook.com/groups/snsjoa라고 치시면 제 그룹을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막 엄청 활성화돼 있고 막 그런 그룹이 아니라 그냥 연습용 그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룹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또는 그룹에 들어가셔서 홍보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룹이라는 거는 그룹장이 있고 그리고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홍보성 게시글을 그냥 올렸을 때 내가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원에서. 그죠? 예, 원래 그렇겠죠. 그룹 그걸 관리하려면. 그래서 연습용으로 그냥 저희 이 그룹에 하나 가입하셔서 글 올려보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다른 그룹에 가입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은 뉴스픽이나 뭐 딴 데서 이제 가져온 가짜 뉴스예요. 예,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이거를 올렸을 때 당황해서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눌러보는 순간 얘는 돈을 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런 페이지에서 요 이별이란 그룹에 올린 거를 다른 그룹에다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그룹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선생님도 못 찾았나요? 네, 못 찾으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 그룹스 SNS 조화라고 그냥 주소창에다 적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리듯이 전 활성화된 그룹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막 엄청 그룹을 키우고 이랬다면은 검색해서 나왔을 텐데 한동안은 나왔겠죠. 열심히 했을 때는. 근데 지금 활성화된 그룹은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열려져 있는 그룹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색했을 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게시글도 자주자주 올라오고 소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얘네가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못 찾으시면 그냥 facebook.com 뒤에 그룹스 하고 SNS 좋아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 그룹에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얼른 찾아서 가입까지 해주세요. 아유, 정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원들이 그거를 받아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홈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라는 게 저한테 이렇게 뜨거든요. 네, 반가워요라고 을지로마켓이 4분 전에 올렸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분 댓글을 달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개인 계정을 잠깐 바꿔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룹 1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한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러 명의 이제 그룹 원들에게 이 그룹의 글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좀 친구 만들기라든지 이런 그룹들에 여러 가지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 어떤 게시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면은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지로 가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잠깐 페이지를 가볼게요. 계정을 눌러서 요 한일몰2 요게 이제 제 페이지 명이니까 요걸 누르면 페이지에 타임라인으로 넘어왔어요. 그쵸? 여기서 제가 봄철 나들이 운동화 요거를 홍보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공유하기 보이세요? 밑에? 여기 눌러서 그룹에 공유 해서 SNS 우리 좀 전에 가입한 그룹을 선택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게시하시면요. 저희 그룹에 본인 그 페이지의 글을 홍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면 이 사람들 그룹원들에게 이게 이제 도달을 했을 거니까 그룹원들이 이게 마음에 들면 좌표 보러도 눌러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가 되겠죠.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올리면 그룹 원들만 보는 거예요? 그룹원들이 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만 올리겠어요? 그룹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룹을 4개 여러 가지 뭐 그룹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공유하기에서 또 다른 그룹에다가 또 얘를 여기 또 있으면 선택해서 또 공유를 해요. 아까 그게 여러 그룹들한테 퍼지는 거고 그 그룹 원들한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면 누구누구의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 그 댓글 남긴 사람의 친구들에게 뉴스피드로 또 퍼져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사실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좋아야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를 하거나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은 퍼져나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같은 경우는요, 되게 정보성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가망 고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정보성 글은 사람들이 퍼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벚꽃이 피는 좋은 드라이브 코스 뭐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벚꽃철이잖아요. 그럼 벚꽃을 이제 구경하러 갈 사람들 또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요거 떴던데 한번 요거 너네도 한번 봐봐 이렇게 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퍼지는 게 좋은 정보성 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신다면 내 정보를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씩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페이스북 쪽에서는요, 저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 여기가 원래는 쇼핑몰이에요. 샵에 대한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거는 좀 넘어가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난방비 아끼는 꿀팁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보면은 뭐 27회 공유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비, 교통비 정보 지원 정보인데 요거 되게 뭐 여행 관련 할인 쿠폰이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퍼뜨리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정보성 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카드 뉴스고, 이런 카드 뉴스 형태로 정보를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팬층이 많아지면 얘네가 이제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글을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보이면 실제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의 방문객 수는 3,088명. 네, 오늘 하루만 이만큼 방문을 하게 그렇게까지 큰 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샵도 좀 얘기했으면 좋긴 한데, 샵이라는 건 뭐냐면 이 페이지에 샵이라는 걸 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판매자 그런 걸 좀 설정하셔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샵에 이렇게 상품들을 올려놓고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를 샵이라는 그런 태그 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샵을 달게 된다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샵이라는 태그를 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아주 짧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인스타그램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31일, 그 다음 3일, 5일 요달 이제 끝나죠. 세번 남았는데. 네, 3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인스타그램을 설명할 거고요. 과제 취합을 해야 되겠죠? 저희 평가도 있으니까요. 평가까지 아마 들어갈 건데 아마 31일 날 왜요? 31일 날 제가 저희 그 과제 평가를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열차는 안 빠졌는데 과제가 안 돼. 뭐안 하다. 점수 들어가니까 이제